형수가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멈추질 않았네요. 형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에 왔던 형수가 이제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오늘만 벌써 여러 번. 아니에요. 형수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5년이나 혼자 계셨으니까 한두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형수님이 힘드실 텐데. 전 괜찮아요. 형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태연 씨가 저를 그렇게 원한다는 게. 다른 여자였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형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전 태연 씨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괜찮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면 쉬지 않고 원했고 형수는 다 따라줬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형이 출장 갈 때마다 만나는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실패한 남자와 외로운 형수, 우리의 위험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 8시, 6평 원룸에 누워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익숙한 사이트였고 익숙한 영상들이 줄지어 있었죠. 49세 김태연, 이게 나였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30명을 거느린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이런 것이나 하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웃고 있었고 나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게 5년 전이었으니까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죠. 사업이 망한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거래처가 부도가 났고 연쇄부도로 제 회사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이 3억. 아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애라도 데리고 나갈게요. 당시 13세였던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죠. 빚뿐이었으니까요. 형 태준이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54세, 대기업 임원인 형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나와는 달랐습니다. 태연아, 파산하지 마.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천천히 갚아. 형 덕분에 파산은 면했지만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갚았는데도 아직 1억 5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의 반을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반으로 원룸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아들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영상이 끝났고 나는 티슈로 뒷정리를 했습니다. 허무했죠. 49살, 이혼 5년 차.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형수님이라고 떴습니다. 태연 씨, 내일 토요일인데 청소 좀 해드릴까요? 형수 서윤이었습니다. 51세, 결혼 25년 차 전업주부인 형수는 한 달에 두세 번 제 원룸에 와서 청소를 해줬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남편이 출장 가서 심심한데 제가 갈게요. 빨래도 쌓였을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오전 10시에 갈게요. 청소도구 가져갈게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형수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저도 심심해요. 태연 씨 좀 챙겨주는 게 제 낙이에요. 형수의 배려였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형한테 3억을 빌렸는데 그 형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형수가 온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 박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청소도구와 음식 재료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죠. 또 뭘 사오셨어요? 반찬 좀 만들어줄게요.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먹잖아요.
형수는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치마, 그리고 슬리퍼.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었죠. 51세지만 여전히 몸매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보면 안 되는데. 앉아 있어요. 제가 청소할게요. 형수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는 척했지만 자꾸 형수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형수가 바닥을 닦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치마가 살짝 올라가면서 허벅지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형수님인데. 하지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5년간 여자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없었으니까요. 어젯밤에는 영상 속 여자들만 봤는데 지금 눈앞에는 진짜 여자가 있었습니다. 태연 씨, 빨래 모아둔 거 어디 있어요? 아, 저기 바구니예요. 형수가 빨래를 모아서 화장실로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들렸고 형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속옷도 빨래망에 넣어서 돌릴게요. 아, 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수가 내 속옷을 만지고 있다는 게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 끝났어요. 이제 밥할게요. 형수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6평 원룸이라 부엌도 작았고 형수가 요리하는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모습. 치마가 짧아서 움직일 때마다 다리선이 드러났고 나는 자꾸 그쪽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해. 형수님이야. 형님 아내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여자의 존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느끼는 거였으니까요. 다 됐어요. 먹어요. 형수가 김치찌개와 밥을 차려줬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형수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고 오랜만에 보는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은? 그냥 그렇죠. 견딜만해요. 힘들죠? 뭐, 익숙해졌어요. 형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업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형님한테 빚도 지고, 형님은 괜찮아요. 형제잖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형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아니에요. 형님은 바쁘세요? 형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네. 요즘 해외 사업 때문에 출장이 많아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 집에 거의 없어요. 그 말에 묘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집안 걱정은 없으니까 감사하긴 해요. 형수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집이 넓으면 뭐해요? 혼자 있으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혼자였고 형수도 혼자였습니다. 형수님도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형수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형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형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설거지하는 형수의 모습이 왠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저 갈게요. 네, 형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형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원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형수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수님을 여자로 본 건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형수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2주 후 형수가 다시 왔습니다. 태연 씨, 오늘도 청소하러 왔어요. 아, 형수님. 들어오세요. 이번에도 형수는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반팔 티셔츠와 치마, 슬리퍼. 오늘은 형님 어디 가셨어요? 중국 출장이요.
일주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나요? 네. 요즘 해외 사업이 바빠서요. 형수가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금방 끝나요. 형수가 청소를 시작했고 나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형수가 바닥을 닦다가 휴지통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티슈였습니다. 어젯밤에 쓴 티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수가 그걸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 잠깐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형수는 아무렇지 않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청소 끝났어요. 배고프시죠? 밥 차려드릴게요. 형수님, 매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형수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김치 향이 원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 됐어요. 먹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형수님. 다행이다. 밥을 먹다가 형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연 씨, 혹시 여자 맞나요? 네. 아니, 궁금해서요. 혼자 사시니까. 아니요, 안 만나요. 왜요? 49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빚도 있고, 그리고 별로 생각이 없어요.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외로우시잖아요. 뭐, 익숙해졌어요. 형수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형수님도 외로우시죠? 형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요? 뭐, 25년 살았으니까 익숙해졌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형님이 바쁘시니까요. 네. 그렇긴 하죠. 주말에도 거의 없어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바로 자고. 형수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형수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형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형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말했습니다. 태연 씨,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형수님. 형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았습니다. 힘내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포옹이었습니다. 형수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고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을 남기고 형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형수도 외로운 거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형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술을 가져왔습니다. 태연 씨, 오늘 와인 좀 가져왔어요. 와인이요? 네. 낮에 한잔하면 기분 좋잖아요. 청소를 끝내고 형수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형님은 오늘도 출장이세요? 네. 일본이요. 모레 들어온대요. 형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형수님, 혼자 계시면 정말 심심하시겠어요. 그럼요. 집이 넓은데 혼자 있으면 무섭기까지 해요. 무섭다니요? 조용해서요. 너무 조용하면 무서워요. 형수가 와인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태연 씨 챙기는 게 좋아요. 누군가를 챙기면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형수님이 필요해요. 형수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형수님처럼 저를 챙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형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태연 씨도 참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혼자 빚 갚으면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형수의 손이 내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형수님, 태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와인을 마시면서 형수님 응? 형수님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태연 씨한테 의지해요. 형수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우리 비슷해요. 둘 다 외로우니까. 맞아요. 남편은 바쁘고 저는 혼자고.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연 씨는 혼자 살고 빚 갚고 우리 둘 다 힘드네요. 그래요. 와인 한 병이 비었고 형수가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더 마실래요? 네. 오후 햇살이 원룸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연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네. 혼자 사시니까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형수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정말 오래됐어요. 네. 우리 남편이 저를 마지막으로 안아준 게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형수가 와인잔을 들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인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책상 위 노트북에까지 튀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수가 휴지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어떡해요, 고장나면. 일단 닦아야죠.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켜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본 사이트가 그대로 화면에 떴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형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나는 급히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끄는 걸 깜빡.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쏟아서. 형수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5년이나 혼자. 형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죠? 남자는 더 힘들겠죠. 형수가 휴지로 테이블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수님. 형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5년간 화면으로만 보던 것들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진짜 여자의 온기가. 안 돼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 될 리가 있나? 5년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형수가 천천히 내 목에 팔을 감았고 나도 형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었고 좁은 원룸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숨이 차올랐고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수가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5년간 혼자 화면만 보며 위로받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형수가 나를 꽉 안고 있었고 나도 형수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 아니, 사랑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수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연 씨, 네, 형수님.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저도요. 5년 만이에요. 형수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좋았어요? 그 물음의 대답 대신 나는 형수를 더 꽉 안았습니다.
형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모든 것들이 오늘 오후 몇 시간 만에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소된 게 아니라 채워진 겁니다. 형수와 나 우리는 서로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수와의 만남이 반복됐습니다. 형이 출장 갈 때마다 형수가 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던 약속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죠. 한 달에 두세 번. 태연 씨, 오늘 남편 출장이에요. 알았어요, 형수님.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형수는 25년간 무시당한 외로움을, 나는 5년간 쌓인 그리움을 서로에게서 채웠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커졌습니다. 형한테 3억을 빌렸는데 그 형의 아내와 이러고 있다니. 형수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형수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연 씨, 네, 오늘도 멈추질 않았네요. 형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에 왔던 형수가 이제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오늘만 벌써 여러 번. 아니에요. 형수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5년이나 혼자 계셨으니까 한두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형수님이 힘드실 텐데. 전 괜찮아요. 형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태연 씨가 저를 그렇게 원한다는 게 다른 여자였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형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전 태연 씨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괜찮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커졌습니다. 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아, 파산하지 마.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수님, 좀 무섭기도 해요. 형님이 알면 저는 끝장이에요. 알아요. 근데 왜 멈출 수가 없을까요? 형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워서 그래요. 맞아요.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반복되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 사이에서 어느 날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서윤이가 자주 간다며? 청소해준다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응. 형수님이 챙겨주셔서 고맙지. 그래. 우리 서윤이가 착하긴 해. 시동생 챙기는 거 보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태연아. 왜? 너 재혼 생각 없냐? 갑자기 왜 그래? 아니, 49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잖아.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생각은 해봤는데, 빚도 있고,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혼자 사니까 서윤이가 자꾸 신경 쓰더라. 형의 목소리가 묘했습니다. 형수님이, 응, 내가 혼자 있으니까 불쌍하대. 자꾸 뭐 챙겨주고 싶어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형. 아니, 뭐가 미안해. 근데 내가 여자 좀 만나면 서윤이도 덜 신경 쓸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태연아. 응? 서윤이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형수님이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 했어. 그냥 내가 여자 좀 만나서 재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이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형수님이잖아. 형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걱정인 걸까?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어느 금요일 오후 형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연아, 나야. 형이었습니다. 형수와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해요. 욕실로 숨으세요. 형수가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 출장 취소됐어. 너 밥 먹었어? 같이 먹으러 가자. 아, 지금은 좀. 형이 현관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윤이? 아니야. 나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여자 와 있어. 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 진짜? 여자 있구나? 응. 형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에 와인 잔이 2개네. 분위기 좋았나 보네. 형, 괜찮아, 괜찮아. 나갈게. 형이 내 어깨를 쳤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49살에 혼자 살면 되냐? 누구야? 소개팅? 응, 뭐. 그런 거. 형이 욕실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와서 나갈게요. 형, 야, 잘했다. 진짜, 이제 여자 좀 만나야지. 그때 형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갑니다. 형이 나가며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해라, 응? 다음에 밥 먹자. 여자분한테 잘하고. 형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형수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연 씨, 괜찮아요, 형수님. 들킬 뻔했어요. 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형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형님은 몰라요. 정말요? 네. 여자친구인 줄 알아요. 하지만 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까요? 형수님, 들키면 끝이잖아요. 알아요. 근데 형수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1주일, 2주일. 나는 형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어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룸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연아, 주말에 집에 와. 서윤이가 밥 해준대. 응. 토요일 저녁에 와. 고기 구워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수를 만나야 한다니. 토요일 저녁 형의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형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요, 태연 씨. 안녕하세요, 형수님. 한 달 만이었습니다. 형수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에서 형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 응. 형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윤아, 고기 가져와. 네. 형수가 고기를 들고 나왔고 형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아, 빚 얼마나 남았지? 이제 1억 정도. 많이 갚았네. 고생했다. 형 덕분이야. 형제인데 당연한 거지. 형이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여자? 지난번에 내 원룸에 있었던 여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옆에서 형수가 멈칫했습니다. 아, 안 됐어. 왜? 분위기 괜찮아 보였는데. 그냥 안 맞더라. 아쉽네. 그래도 이제 재혼 생각해봐. 생각해볼게. 형수가 상을 차리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형만 떠들었습니다. 회사 얘기, 골프 얘기, 앞으로 계획. 형수와 나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피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 서윤아, 커피 좀 줘. 네. 형수가 커피를 내리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잠깐 둘만 남았습니다. 형수님. 네. 잘 지내세요? 네. 태연 씨도요. 빚 갚아서 다행이에요.
형수님,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세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돌아왔고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원룸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형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요, 태연 씨. 우린 잘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었고 빚은 5천만 원 남았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바빴고 가끔 형을 만나면 형수 얘기를 했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취미 생활 시작했어. 그림 배운대. 다행이네, 형. 너는 어때? 여자 만나? 아니, 아직. 빨리 만나. 50살 되기 전에. 응. 형수는 여전히 형의 집에 있었고 외롭고 바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원룸에 있었고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형수한테서 1년 전에 온 문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태연 씨. 우린 잘한 거예요. 그 문자를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53세가 됐고 빚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원룸에서 조금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어느 날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연아, 일요일에 집에 와. 서윤이가 밥 해준대. 그래, 형. 형의 집에 갔습니다. 형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요, 태연 씨. 안녕하세요, 형수님. 형수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태연아, 이사했다며? 투룸으로. 응. 빚 갚고 나니까 여유가 좀 생겼어. 다행이다. 형수가 상을 차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다가 형이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혼자 사냐? 응. 빨리 재혼해. 53살이면 정말 늦어.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만나봐. 알았어. 형수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형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형수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태연 씨, 정말 재혼 생각해 보세요. 형수님, 혼자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요. 형수님은요? 형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요? 저는 이대로 살 거예요. 형님이랑은요? 뭐, 익숙해졌어요. 25년 넘게 살았으니까. 형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게 있어서 외롭지는 않아요. 다행이에요. 태연 씨는 달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형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를 봤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전 괜찮아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형수는 형의 집에서, 나는 투룸에서 각자 외로움을 견디며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 어색하게 마주치는 것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어서 와요, 태연 씨.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빚은 없어졌지만 외로움은 그대로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익숙한 사이트, 익숙한 영상들. 53세 김태연. 여전히 혼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